요즘 아이폰 11하고 갤럭시 노트 10이 인기 많을 것 같은데 호갱 안 되고 눈탱이 안 맞고 진짜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오늘의 하이라이트 어떻게 하면 돼요? 세상의 모든 직업을 소개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헌터스 여러분. 헤드헌터 윤재웅입니다. 오늘은 핸드폰 매장을 운영하시는 투독스 이병모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닉네임이 투독스인데 네네. 특별한 의미가 있으세요? 투캅스 뭐 이런 거 투캅스, 좋다. 네, 이런 거 생각하다가 근데 둘 다 이제 경찰 쪽이랑은 전혀 연관이 없다 보니까 강아지들처럼 놀거든요. 조금 순화해서 얘기하면은 술 먹으면 개 되는 거네. 술을 안 먹어도 저희가 개가 되기 때문에 맨정신의 개로. 맞습니다. 그래서 오, 두 강아지들을 생각하다가 이제 나온 게 투독스였어요. 핸드폰 매장 이름이 투독스는 아닐 거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 어느 매장이에요? 강동구 구분다리역에 있는 JM텔레콤입니다. 천호역 근처에 있는 조금 떨어진 곳입니다. JM텔레콤을 운영하시는 투독스 이병모님. 유튜브 때문에 투독스로 하셨나 본데? 촬영을 가게에서 하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핸드폰 사장님을 모셨으니까 아이폰 11하고 갤럭시 노트 10이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싸게 사는 법은 뒤쪽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몇 명이에요 그러면? 두 명이서 근무를 하다가 네. 지금은 경기가 조금 안 좋아져서 불경기라. 네, 혼자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 방송에 오디오로 핸드폰 매장 사장편이 나와가지고 그 인기가 좀 많았거든요. 예, 저도 그 편 다 들었어요. 예, 근데 그게 한 3, 4년 전이라 약간 구닥다리라서 최근에 영업을 하는 분을 다시 모셨는데 이 핸드폰 매장 하기 전에 하셨던 아르바이트나 뭐 직업이 있으셨어요? 아르바이트는 좀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조금 나이가 차고 직장을 다녔어요. 첫 번째 직장이 산부인과 원무과였고 원무과? 팀장과 좀 불화가 있었네. 이 사람이 자꾸 이제 아하. 때려가지고요. 욕을 무슨 요즘 직장에 때리는 사람이 어딨어요?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8년 전인데 그 사람이 지금 아마 제 나이쯤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음. 이제 경찰서에 신고하고 뒤집어 엎고 거기는 제가 이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와서 그리고 이제 일본 무역회사에서 이제 일을 했었었는데 사람분들은 너무 좋으셨는데 일이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적성이랑 좀 안 맞는 부분들도 있었고 예예.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회사를 이제 퇴사를 하고 이제 원래는 아는 분이 연예 컨설팅 쪽으로 사업을 해보자고 제의를 하셨는데 굉장히 잘 안 되어가지고 단기 아르바이트식으로 제가 일단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네. 그때 처음 들어간 게 핸드폰이었어요. LG에만 조금 있는 좀 특수한 정책인데 네네. 권매사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매장에다가 알박기를 하면서 거기 사장들한테 눈치를 주는 거예요. 오. 사장들은 그 권매사에게 인건비를 제공하지 않고 밥이나 좀 사주는 정도 하루 한 끼 그거면 되고 그 사람이 이제 들어가 있으면 청소도 하고 손님 응대도 도와드리고 이제 일을 같이 도와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LG U 플러스 핸드폰을 팔아주라고 어필을 하는 거죠. 그럼 재능 기부하냐고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대신에 이제 LG U 플러스 핸드폰이 팔리면은 일정 부분을 이제 권매사에게 지급을 하는 식인데 한 달에 2만 5천 원을 번 적이 있었어요. 250만 원이 아니고 2만 5천 원 벌었답니다. 2만 네. 5천 원. 권매사로 시작을 했다가 친구의 권유로 이제 강남 쪽에 있는 LG U 플러스 대리점으로 이동을 했다가 판매점 경험을 쌓고 그리고 이제 가게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뭐 핸드폰 엘리트 코스 다 밟았네. 엘리트라고 말하기에는 아니, 좀 뒷길로 많이 돌아왔는데 예. LG에서 권매사 할 때 그때 아셨던 분들 얘기를 가끔 들으면은 제가 가게를 차렸다고 하시면 또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오. 핸드폰 다시는 안 할 줄 알았대요. 동네 다니다 보면 건물마다 하나씩 있잖아요. SK텔레콤 뭐 프리미엄 직영점 뭐 이렇게 써 있는 데도 있고 LG U 플러스, KT, SKT 세 개 다 붙어 있는 데도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뭐예요? SKT, KT, LG 각각 하나의 통신사만 하는 곳을 대리점이라고 하는데 판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SK가 제일 잘 되는 경향이 있죠. 간판 세 개 다 붙이고 하는 데도 있잖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제 판매점에 그건 있는데 판매점. 요 얘기는 조금 제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네네. 직영 대리점이라고 해서 이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고객님들이 가끔 방문을 하시는 맞아, 경우가 우리 있는데 막 직영이라고 그러면 막 다 믿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직영 대리점에 계시는 분들은 이 업계에서 닳고 다른 고수분들만 가시는 곳이에요. 프로만 네. 모인 곳이구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판매점 같은 경우는 일정 금액을 저희가 이제 뭐 빼드릴게요라는 표현을 흔히 하는데 직영
직영 대리점에 계시는 이 프로페셔널 이분들은 일단 돈을 빼주고 판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을 가지고 계세요. 자기 자존심에 먹칠을 한다 이런 식이네. 그렇죠. 충분히 내가 말로 설득을 해서 순간적으로 사람을 홀리게 해서 이걸 팔 수가 있는데 그런 거 돈 빼주고 팔면 누는 못 파냐. 약간 좀 이런 마인드가 조금 깔려있는 고수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판 3개 있으면 저기보다는 프리미엄 직영점이라는 대리점으로 발걸음이 가거든요. 그렇죠. 왠지 좀 시설도 크고 좀 있어 보이더라고. 그리고 약간 직영 대리점이라는 그래. 이름이 브랜드가 주는 그 신뢰 가치가 절대로 이 사람들은 나에게 속된 말로 좀 표현하자면 눈탱이를 치지 않고 정직하고 싸게 해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가시지만 그분들의 이 현란한 말과 그분들은 아예 이제 루트를 짜놓고 얘기를 하세요. 고수분들은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할 거를 계산을 해놓고 얘 아니오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요걸 짜놓고 프로그램을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을 가시면은 계속 고개를 끄덕이다가 예 그렇죠 하다가 사인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물론 직영 대리점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조금 불편해하실 수도 있지만 그분들은 워낙에 이제 말을 잘하시기 때문에 병모님은 지금 3개 사건 다 하잖아요. 메리트가 있어요? 아니면 더 불리해요? 메리트가 있지요. SK, KT, LG 3사가 있잖아요. 핸드폰마다, 요금제마다, 통신사마다 그 핸드폰을 판매를 했을 때 저희 쪽은 이득이 이제 떨어지는 구조잖아요. 예. 이게 다 달라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고객님들이 오시면은 통신사 정하고 요금제 정하고 기기를 정하고 그럼 이제 여기서 비교를 할 수가 있잖아요. 세 군데를 비변하시면은 이 요금제로 하시면 뭐 3만 원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저희들도 고객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다른 통신사로 예를 들어서 뭐 LG가 지금 좋다. LG로 가시면 어떻게 해드리겠다. 번호 이동. 네, 그렇죠. 유도리 있게 약간 이거를 조율을 할 수가 있는데 SK밖에 안 되는 곳은 그냥 기변하러 오셨는데 뭐 이거 팔면 3만 원이면 그대로 받는 거죠. 어차피 그분들은 타사를 개통을 할 수가 없으니까. 판매점이라 그래서 불이익보다는 융통성이 있네요. 융통성은 아무래도 판매점들이 이제 많이 괜찮죠. 지금 경력은 얼마나 되신 거예요 그러면? 홀로서기라는 거는 지금 2년 정도가 됐고요. 2년 정도 됐고 이제 다른 친구와 함께 했던 거까지 하면은 한 3, 4년 정도 3, 된 것 4년. 같아요. 병모님처럼 판매점을 하고 싶다.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뭐 사업자만 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SK나 KT, LG 거래처를 이제 계약을 맺어야 돼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셔서 통신 관련된 사이트인데 등록하시고 하시면은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고 사업자 등록이 나오면 이제 P코드라고 해서 이제 코드를 등록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판매를 하실 수가 있죠. 요번에 아이폰 11 살 때는 처음으로 자급 제품 그냥 제 돈 주고 샀거든요, 기계 자체를. 네네. 근데 그렇게 하면 사은품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그러면 온라인에서 사는 거하고 병모님 매장에서 오프라인에서 사는 거하고 자급제로 사는 거하고 세 가지 차이점하고 장단점이 뭐예요? 자급제폰이란 건 뭐냐면은 통신사랑 약정을 맺는 거를 부담스러워하신 분들이 계세요. 뭐 이거저거 해라 네. 그러잖아. 뭔가 이제 노예가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신 분들도 계시는데 자급제폰은 제가 좀 애매하다고 많이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SK를 쓰고 계시는데 SK를 통하지 않고 자급제폰을 따로 구매를 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다 그냥 유심을 꽂고 사용하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깔끔하죠. 근데 네. 만약에 핸드폰을 이제 구매하실 때 통신사를 이동을 하실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 기변을 하셔도 단가 좋은 경우에는 가게에서 조금 빼주고 팔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일단 그런 혜택들을 못 받고 두 번째는 이제 사은품이나 그런 거 이제 뭐 케이스라든지 뭐 무선 충전기, 차량용 충전기 뭐 이런 거 이제 가게에서 별도로 챙겨주기는 하는데 자급제폰은 일단 그게 없고 지금 아이폰 특히 계열들로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선택약정이라고 해서 25% 할인을 받고 쓰고 계세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이 선택약정이라는 게 약정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생각할 때는 특별히 얻는 이득은 없는데 어차피 선택약정을 다시 걸면은 약정을 맺고 하는 건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자급제를 구매하셔서 선택 약정을 1년 단위로 넣어서 연장을 하셔서 뭐 구매를 하실 텐데 그러면은 이게 가게를 끼고 구매를 하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만약 온라인 애플 동호회, 뭐 아사모 동호회 무슨 뭐 국대폰 이런 거 많잖아요. 네, 많죠. 거기서 사는 것도 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하는 거죠? 오프라인 매장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사무실 하나만 내가지고 거기서 그냥 발송만 계속하고 뭐 그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많이는 주는데 필요한 게 별거 없어. 뭐 한 30까지 주는데 쓸만한 거 한 2개밖에 없어. 저희 종사자들 구매 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 보내주시는 것들을 사실 그 굉장히 단가가 낮은 것들을 많이 보내주세요. 사실은 그분들이 품질이 좋은 건 사실은 없고요.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제품하고 요금제는 어때요? 요금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많이 나는 요금제는 딱 두 가지인데요. 모든 통신사가 동일할 텐데 69 요금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데이터 무제한, 기본적으로 100기가 정도 LTE로 드리고 들어가는 요금제인데 대부분은 이거 아니면은 삼성 요금제가 지금 통신사 가격이 모두 동일한데 데이터 대략 1.2기가, 1.3기가 정도 나가고 통화랑 문자 무제한. 이게 이제 성인 요금제의 가장 스탠다드예요. 기본. 네. 너무 양아치 같은 게 100기가 하면 무제한이 아니잖아요. 하루에 한 3.3기가 쓰면 100기가인데 하루에 10기가 쓸 수도 있고 뭐 안 쓸 수도 있는 건데 2월도 안 되고 만약에 100기가 다 쓰면 어떻게 돼요? 다 쓰고 나면은 5MB 속도라는 단위로 속도가 약간 느려지는데요. 그러니까 그럼 진정한 무제한은 없어요? 10 요금, 10만원 요금제 이런 거 올라가시면 이제 추가 데이터 걱정 없는 이제 별도의 프리미엄 요금제들이 있기는 있는데 있긴 있는 거고. 근데 솔직히 별로 그것까지는 권유를 잘 드리진 않고 왜냐면 이제 요금제가 너무 높아지면 고객님들도 부담스러우시니까. 요즘 아이폰 11하고 갤럭시 노트 10이 인기 많을 것 같은데 호갱 안 되고 눈탱이 안 맞고 진짜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오늘의 하이라이트 어떻게 하면 돼요? 아이폰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판매자분이 아이폰은 저희가 빼드릴 수 있는 특별히 없다.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시면 다 그 얘기 하실 거예요. 외상폰이니까 통신사가 정책을 별로 싫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아마 하실 텐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기기 변경하면은 대략적으로 20만 원 정도가 저희한테 나와요. 업자한테. 네, 그렇죠. 근데 저희가 또 여기서 이제 사은품도 드려야 되고 저희도 부가세 내야 되고 뭐 하고 뭐 하면은 20만 원이 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지원해드릴 수 있는 사실 맥시멈 금액은 거의 10만 원 정도예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 10만 원들을 위약금을 지원해드리는데 소요가 되죠. 요금제별 그리고 이제 날짜마다 정책들이 바뀌다 보니까. 근데 아이폰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이제 저희한테 떨어지는 수익 구조가 굉장히 낮은 편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빼드리기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하셔도 아이폰은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위약금을 뭐 10만 원 정도 지원을 해드린다고 감안했을 때 이건 업자분도 제가 볼 때는 큰 용기를 내셔서 해드리는 거긴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만약에 저는 무조건 아이폰에다 SK만 썼는데 기기 변경하면 혜택이 별로 없더라고요. 거의 없다 그쵸? 보시면 돼요. 번호 이동하라 하는데 그건 통신사 바뀌는 건 싫어서 기기 변경만 하는데 요금제를 비싼 거를 선택할수록 혜택이 좀 많더라고요. 그게 좀 남는 게 더 많아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SK 기기 변경으로 예를 들어서 뭐 33,000원짜리 요금제를 제가 팔았다 그러면 이번 연도가 좀 유난히 심한데 2, 3만 원 나와요. 아이고 너무 근데 좋네. 2, 3만 원에서 저희가 부가세 세금 내고 필름이랑 뭐 케이스만 해드리면은 담배값 정도는 남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저희도 속상한 게 SK 저가 요금제로 기기 변경하시면서 이런 거 해달라 저런 거 해달라 뭐 현금 지원해주냐 얼마 빼주냐 이런 분들이 계시면은 저희도 가슴이 찢어져요. 그러네. 그럼 만약에 기기 변경을 SKT로 69,000원짜리로 했어. 그럼 얼마 남아요? 8만 원에서 뭐 13만 원 정도? 일시불이에요? 아니면 매월이에요? 한 번, 단 한 번이야? 오해를 가끔 하시는 분들이 우리는 계신데 매월 받는 줄 알았는데. 고객님이 저희 매장에서 가입을 하셔서 뭐 해서 5년이 지나셨어요. 네. 근데 가끔 이제 큰 소리를 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이제 한 달에 월 요금을 얼마를 내는 줄 아냐. 그동안 내가 낸 요금만 엄청난데 사장님이 나 때문에 먹고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가끔 하시는데 옛날에 핸드폰 가게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 이제 대리점 같은 경우는 가입자 수가 일정 수가 넘어가면은 그분들이 내는 요금에서 일부 퍼센트 게이지를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판매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리점보다 이제 운용할 수 있는 금액이 조금 더 높고 그리고 이제 대리점보다 이제 흔히 얘기하는 빼주면서 파는 방식이 조금 가능하다 보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는 거죠. 업주의 입장에서는. 대리점은 매월 사용료에 따라서 가져가는 거고 그렇죠. 판매점은 한 번만 받고 못 받는 거네? 그렇죠. 딱 그 순간 외에는 이제 더 이상 들어오는 게 없고요. 아마 LG U 플러스 기준은 제가 10,000명인 걸 알고 있는데 네. 어렸을 때는 이제 제가 대리점에서 일할 때는 뭐 10,000명 금방 찍지 생각했는데 제가 유튜브를 한번 시작해보니까 네. 10,000명은 고사하고 이제 1,000명이라는 그 단위도 정말 큰 거구나라는 거를 제가 느끼고 있어요. 네, 제가 10,000명 넘었잖아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아이폰은 솔직히 조금 저렴하게 구매하시는 게 어렵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네. 물론 이제 뭐 제휴카드라든지 대리점, 특히 직영 대리점 분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무기 중에 하나인데 1년 정도 쓰시다가 1년 뒤에 뭐 중고로 기계를 그런 거 반납하세요. 있더라고요. 많이들 이 부분에 혹하시긴 하시지만 칼기스라고 해서 기스가 나고 이런 부분 생활기스까지 나중에 다 차감을 때립니다. 정말 완벽하게 깨끗하게 쓰신 게 아니시면은 요거를 반납을 하실 때 차감이 되어서 본인이 납부를 하셔야 되는 별도의 비용이 청구가 될 수가 있어요. 또 그런 맹점이 있네. 그렇죠. 아이폰 11 프로 맥스 사면서
기존에 쓰던 아이폰 중고로 팔았거든요. 네. 얼마 줬는 줄 알아요? 17만 원. 너무 아깝더라고. 지금 중고 단가들이 많이 낮아지고 내려줬다 그러더라고요. 네. 원래 한 25만 원, 30만 원 했대는데 가니까 17만 원 주길래 가족 외식 한번 했는데 그럼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야? 그럼 아이폰은. 그럼 이쯤에서 1부를 마치고 2부에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헤드헌터 윤재홍의 난잡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에도 새로운 직업,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진행의 MC 윤재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